서울의 봄 영화 효과, 탄핵 그리고 계엄까지 나왔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영화를 인용해서 현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어제 서울의 봄 영화를 보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라는 군대가 어떻게 국가를 향해 총을 쏘고 나라를 유린했는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라 했던가.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쓰고 휘두르는 검사의 칼춤을 봅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도 군부 독재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검찰 독재도 모습과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언제든지 국민들은 탱크로 밀어버리면 되는 존재로 여기는 독재의 피, 독재적 발상은 음습한 곳에서, 아니 때로는 대놓고 악의 쇠사슬처럼 이어져 가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는 군부 독재를 검찰 독재로 비유해서 비판을 한 건데, 그나마 정청래 최고는 검찰 독재를 얘기해서 양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김용민 의원의 이 발언 때문인데, 윤석열 정부가 총선 이후에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21세기의 계엄이라뇨. 김용민 의원입니다. 얼마 전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민영배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서 그 자리에서 이제 암컷 발언에 박장대소했던 김용민 의원이죠. 윤 정권이 권력을 사용하는 대범함을 놓고 보면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독재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네. 이 영화에 너무 심취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이게 선포한다고 선포가 되나요, 요즘에? 참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사실 이게 과거 운동권 발상에서 시작한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지금 막 나열하고 늘어놓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지도부가 사실상 저런 막말을 제재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놨잖아요. 근데도 계속 저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막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저는 저들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지, 결국에는 자기들을 지지하고 있는,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개딸들에게 계속 소구되는 저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너무 괴리돼 있고, 저런 발언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예. 계엄 저지선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상당히 진지하고 구체적인 대책까지 주장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총선 결과가 유리하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해서 독재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비상 시국 계엄을 선포해서 군부를 장악하고 나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임기를 이어갈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김용민 의원이 법조인 아니에요? 변호사 출신이죠. 검사 출신이잖아요. 헌법 공부를 좀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아니면 고시 공부할 때 헌법 공부하고 그 뒤로는 완전히 헌법에 손을 놓은 것 같지 않은가 싶어요. 그 계엄이라는 요건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 국가 비상사태, 전시 또는 사변이라는 것은 전쟁과 같을 정도의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에 준하는 사태에 계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마 저 취지는 지금 총선에서 우리한테 표를 줘라, 그렇지 않으면 계엄령이 선포될 것이다,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을 막기 위해서 3분의 2 이상을 우리한테 줘라, 그러면 탄핵을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표를 달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제 계엄의 요건도 모를 뿐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 정도를 보면 옛날 이승만 때처럼 계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잖아요. 예. 전두환 때처럼 그런 게 요건이 아니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랬다고 한다면 너무 영화에 심취돼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어린애도 아니고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 TF에서 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런 식의 발언이 과연 오히려 총선에서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건 어린애라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걸 함부로 국회의원이라는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SNS에 올릴까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저런 얘기들이 저는 국민의힘에 마치 엑스맨처럼 느껴져요. 오히려 네. 내년 총선에서 표를 잃기 위해서 뭐 이런 표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발버둥을 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김용민 의원 지역구는요. 예. 민주당의 텃밭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이 얘기해도 나는 당선될 수 있다라는 생각. 경선만 이기면 된다. 경선에서는 사실은 권리당원이라 진짜 강경한 그러한 뭐 민주당 당원들의 입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계엄의 요건도 안 되고 계엄 저지선이라는 말도 좀 황당한 주장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 입장만 예. 생각하니까 사실은 박빙 지역이랄지 험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네. 저런 말 나올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이 계엄을 선포해서 독재를 할 것이다라는 김용민 의원의 주장에 조금 솔직히 좀 당황하긴 했습니다. 이제 계엄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비상시에 국가 정변에 준하는 비상시에 전쟁이나 이 군 병력을 동원해서 국가 이제 비상 체제를 선포하는 건데 탱크라든지 장갑차라든지 군인들이 이제 시내 경찰 대신 치안을 담당하게 될 텐데 김용민 의원의 이 주장은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지금 장안의 화제 아닙니까? 네. 저도 지난 일요일 날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봤는데 영화 참 잘 만들어졌더군요. 그래서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화가 됐든 책이 됐든 보는 분들, 읽는 사람에 따라서 모두 다 감상평이 다를 거예요. 거기에서 상당히 감정이입도 하고 등치하는 부분들이 있을 분들도 있고 저건 영화일 뿐이야, 책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 보고 불과 40여 년 전 일인데 뭐 저는 그 기록을 뭐 책으로도 보고 기자하면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아는데 일부 빼고는 상당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령 전두환 소장이 합수본부장이 이 쿠데타를 하기 위해서 쿠데타라는 거는 이미 김영삼 정부인 보수 정부에서 인정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론은 없을 겁니다. 군사 반란을 하기 위해서 당시 특전사령관, 네. 수방사령관, 헌병감을 한 음식점에 잡아놓은 것도 팩트입니다. 실제로 전사한 분들이 계시고 김우랑 소령을 비롯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보고 40년 전이지만 그 영화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다 하면서 군부 내 사조직 하나가 대한민국의 군을 다 망치고 나라를 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서 지금의 어떤 이 검찰들 특히 검사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과 가까운 분들이 특수부 검사라는 한 카테고리로서 예.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같은 이미지, 검찰 독재라는 걸 저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김웅민 의원이 영화를 보시고 한지는 모르겠는데 차라리 저는 계엄령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이기면 보다 지금보다도 더 지금은 시행령 하나 가지고 등자 하나 붙은 거 가지고 모든 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입법권이 완전히 무시됐어요.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과반 의석을 얻거나 다수 의석을 얻으면 법과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고 네. 그렇게 제도적으로 정말 독재에 가까운 독재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면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표현 하나하나가 조금 더 국민 입장에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중도층 입장에서 어떤 표현이 더 다가설 수 있을까 이런 표현들을 쓰신다면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저거는 본인의 생각을 밝혔기 때문에 예. 막말이라고 설화라고 보기에는 조금 뭐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주장.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계엄. 이 시대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주장. 그런데 서지현 전 부대변인. 네.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암컷 막말 발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박장대소하는 모습을 보여서 책임론이 민주당 내에서도 일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최근에 밝힌 말씀이시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 계엄 주장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는.
이게 사실 이게 총선이 다가오다 보면 뭐 막말 경쟁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막말 경쟁이라기보다는 비유에 대한 적절성이라든지 국민들의 인식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석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엄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5.18 광주 주민들은 굉장히 트라우마가 더 강할 것 네. 같고 또 얼마 전에 국군의 날 우리 군인들 이제 시가 행진 또 이게 그럼 계엄령을 위한 준비 과정이냐 이렇게 또 오해 아닌 오해인데 사실 이거는 총선에서 이기면 계엄령이라는 의미 자체는 비유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계엄처럼 이 공공의 권한을 가지고 공적으로 써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군부에서는 본인들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의 생명까지 앗아간 그런 사태가 그만큼 힘든 상황이 온다. 그래서 우리도 왜 선거 때 보면 저는 그 동의하지는 않겠는데 선거는 축제라고 하잖아요. 사실 축제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힘든 것이고 어떤 분은 선거는 전쟁 중이라 그래서 막 그 당대표 막 바꿀 때도 늘 하는 얘기가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과 뭐 민주당 뭐 정의당이 전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유인 부분인데 저는 근데 지금 김용민 예. 의원이 뭐 비유로서 계엄을 쓴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김용민 의원은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계엄 저지선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썼으니 서지현 전 부대변인이 보시는 것처럼 그게 계엄을 비유적으로 쓴 건 그렇죠. 아닌 것 그게 같아요. 만약에 비유가 아니고 정말로 예. 만약에 그게 가정이지만 그렇게 계엄이 할 수 있다 그 환경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 사실은. 예. 그 불가능한 것이죠. 계엄을 할 이유가. 아니 좀 제가 좀 황당한 것은 네네. 이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를 저희가 무슨 그 당시 12.12 구테타에 대해서 무슨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40년이 뒤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라고 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약이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굉장히 황당한 거죠. 국민들로 생각할 때는 지금 이 2023년도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지금 정부가 구테타 계엄을 선포하고 지금 무슨 독재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한 논리적 비약들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저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대니까 저것은 도대체 어떤 망상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에는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과정으로 갈 때 적극 지지층 지금 개딸들로 표현되고 있는 그 지지층들에게 계속 어필하고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결집해갖고 150석 이상의 과반 의석을 확보해 달라라고 지금 주장하는데 그 논리 자체가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 국민들에게 거부감만 주게 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 지도부가 저것을 좀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데도 저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막말로 비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철험회라고 하는 11명의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된 강성 의원들이 결국에는 당을 지금 막 좌지우지하고 있는 저런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국민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저는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자, 한민수 대변인님, 앞서서 이제 서재현 전 부대변인께 드린 질문이기도 한데 암컷 발언에 이어서 계엄령 선포 발언까지 나왔는데 막말이든 아니든 간에 좀 중도층의 마음이 갈 발언은 아니다라고도 표현하셨는데 이 대표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이 계엄 선포 주장이 나왔는데 지도부에서 좀 난감한 분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경고를 좀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뭐 지도부 회의에서나 이 발언 자체가 뭐 이제서 막 뭐 알려지고 있는 거니까 회의 자체에서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예. 없고 일전에 이제 우리 총선 기획단에서 지금 후보 검증위원회가 다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그 예비 후보들 대상으로 최근에 이제 이른바 그 최광욱 전 의원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최광욱 전 의원에게 비상징계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그 이후에는 거기에다가 막말과 설화 이 항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후보들 모두에게 서약서를 받아서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한 발언이랄지 누가 봐도 이거는 도가 지나친 발언을 했거나 할 경우에는 그 평가 기준 서약서에 본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해당될 경우는 후보 시절에는 공천의 불이익을 뭐 공천 배제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이후에 당선되더라도 이 문제가 커지고 불거지면 거기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지도부나 이미 그 기준이 마련됐으니까 여러 문제되는 발언이 생긴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네. 검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